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직장인 수익 매매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초월 차선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제가 투명하게 2년 넘게 무료 추천주를 드린 내역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추천주들이 스윙 성격의 종목들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2년, 2021년 이렇게 추천주 내역들이 있는데요. 그 내역들을 보면은 뭐 성적들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2년 넘는 통계를 기반해서 직장인들이 수익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가장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막 따라 들어가면은 만약에 그 시간에 회의를 간다고 해봅시다. 회의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종목들이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윗골을 달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의도치 않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큼 또 슬픈 것은 없죠. 이 단타 매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해결책이 없을까 이렇게 또 궁금증이 드시죠. 퇴사를 하고 단타에 몰두하는 삶이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단타는 회전율이 높아서 그만큼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만약에 퇴사하고 그렇게 뇌동매매를 하면은 모아둔 자금을 또 날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동매매를 할 확률을 낮추고 수익률은 단타 부럽지 않게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다 상대적으로 장세 무관하게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매매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 그 매매법은 이른바 41선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이 41선 매매법이 일단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 확률 높이는 요소,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41선을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차트에서 이쪽을 클릭하셔가지고 키움 기준에서는 이동평균을 검색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평선은 다들 잘 등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거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이 41선입니다. 이 41선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41선을 딛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 또 빠지고 41선을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또 포바이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빠졌다가 41선을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죠. 이 41선이 여러분들한테 마법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종목 선정입니다. 이 종목 선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까지 잘 잡으셔야 그 다음에 확률을 높이는 요소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비로소 이 41선 매매법이라는 것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그냥 선만 딛는다고 접근을 했다가 계좌가 깡통이 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 두 달 내에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10% 이상 상승한 캔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50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서 어떤 모습이 나야 되냐. 집중. 5일선을 이탈하면서 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탈할 때 다른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5일선에 저항받으면서 떨어질 것. 제 예시를 드릴게요.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그렇게 줄줄이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하면 이게 한 10거래일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거래일 전후로. 그렇게 41선까지 떨어진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차트와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종목 선정에서 한두 달 내에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10% 이상 상승한 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처음 상한가나 급등이 나올 때 이 캔들이 적어도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 최소 10%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시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반등이 나올 때 적어도 50에서 100%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왜 이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자,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캔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뉴스를 달고 이유를 달고 이제 오르겠죠. 그러면 그 이슈가 이렇게 급등을 일으킨
일으킬 만큼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직장인들은 여기서 만약에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를 때 막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를 때까지 지켜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를 때 더 빨리 길게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그 폭이 최소한 50%에서 한 10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좋아요.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쭉 대폭락이 나오죠.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이렇게 5일선에 계속 저항받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지면은 이때 이런 시점에서 41선을 디디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내가 산 자리부터 더 떨어지기보다는 하락이 완만하게 진정이 되고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장중에 일하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구조겠죠. 그런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5일선 이탈 요럴 때 보셔도 되고 11선 이탈 뭐 요럴 때 접근할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리예요. 근데 41선까지 떨어질 때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하락의 폭도 줄어드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때 어떤 것을 담보로 하냐? 바로 그 이전에 들어왔던 이 상승이 나왔을 때 힘, 즉 급등을 시킨 상승률과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하루만 반짝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이슈가 이만큼 상승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굳이 여기서 직장인들은 다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면 오른 이유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재차 떨어졌을 때 그 오른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매수를 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41선에 디딜 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이때 보시면은 기준봉이 한 차례 형성이 되었죠. 제가 말하는 기준봉은 적어도 1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면 제가 기준봉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이때 쭉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 상승 구간도 50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도 보시면은 이 41선을 디뎠던 시점과 대비해서 한두 달 이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5일선에 계속 저항받으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저항을 받죠. 한 10거래일 전후 저항을 받고 41선에 디뎠습니다. 이렇게 딛고 난 다음에 쭉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MCU라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그리고 삼성이 이제 추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41선까지 지졌는데요. 그럼 이게 삼성의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가는데요. 이때는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온센서 AI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고 쭉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때?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이때 보시면 기준봉을 형성하고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가 대비해서 50%까지는 아니지만 4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50% 전후까지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때 떨어질 때 5일선 이탈하고 거의 뭐 5일선에 계속 저항받으면서 주구장창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41선에 이렇게 딛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뚝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CS라는 종목도 볼게요. 이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약 50% 가까이 올랐겠죠.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보시면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쭉 계속 떨어지자 이 41선 부근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반등이 나오면서 재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 유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때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쭉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5일선에 대한 뚜렷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41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이렇게 쭉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떨어질 때 패턴이 비슷한 종목도 이렇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이런 하락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이렇게 줄줄줄줄 약간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시원하게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수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제가 지수 차트를 추가했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시면은 종목도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강세를 보이다가 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종목도 이렇게 덩달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보면은 지수가 21선 밑에 있거나 11선 밑에 있을 때 이런 졸졸졸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이거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41선 뒤졌을 때 어떻습니까? 지수가 21선 밑에 있고 11선 밑에 졸졸졸 흘러내릴 때 오히려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모습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메커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릴 때 동일하게 41선 딛고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또 아까 전에 말했던 포시에스라는 종목도 지수가 줄줄줄 흘러내릴 때 이 41선에 딛고 동반 하락했다가 이렇게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이죠. 자, 우리가 매수는 41선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확률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배경에서는 종목이 좋아서 이슈를 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만 지수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덩달아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은 이 정도 빠지고 반등 나올 것들이 지수에 의해서 더 깊게 빠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점이 조금 지수가 좋을 때 대비 낮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걸리는 종목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하실 때는 지수 대비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재료가 좋다는 말 그 자체로는 좀 추상적이죠. 즉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중심주가 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시장 중심주로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이슈의 흐름에 주목받는 종목인지 이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제 유튜브에서 주식으로 100억 넘게 번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가의 비밀에서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수 대비 좀 우월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41선을 뒤드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시원하게 급등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몹시 좋아야 됩니다. 자, KTCS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과거에 보시면은 이때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졸졸졸졸졸 흘러내렸죠. 근데 그때 지수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41선 정도 딛고 다음 날에 한 9% 전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재료까지 정말 좀 좋아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처럼 지수가 흘러내릴 때 이렇게 보시면 41선 딛고 미친 듯이 급등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복수해 보겠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을 보고 한번 복수해 볼게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가죠. 기준봉을 세우고 상한가에 가고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10% 이상의 캔들이 나오고 50에서 100%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면서 보시면 졸졸졸 흘러내리면서 41선 부근까지 뒤졌을 때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이유는 지수가 덩달아 같이 밀리기 때문에 눌림받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흘러내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잘 쳐주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매도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은 매수 타이밍은 41선에 오면 대충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시황도 좋으면은 이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이 필요하고 그 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전에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시황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쭉 흘러내릴 때 종목도 같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11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11선 이때 돌파하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수가 좀 돌려주려고 하는, 즉 한두 달 정도 하락을 하다가 저항받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폭도 좀 더 늘려가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수는 보통 저는 21선을 기점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수가 21선 밑에 있을 때는 조심, 21선 위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 21선 밑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날에 보시면은 21선이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11선 이제 돌파하면서 갑자기 코스닥도 기업 밸류업을 할 것이고 미증시도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제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 같다 예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21선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41선을 뒤졌을 때 지수 분위기도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수익도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좀 극대화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수가 턴할 때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 메커스라는 종목도 반도체 관련
관련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료나 시황을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지만 나는 그냥 뭐 대충 적당히 먹고 나오고 싶다 하시면 5에서 한 10% 사이에 적당히 익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수가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타이밍과 전후에서 이제 41선이 뒤덮다면은 그러면 지수가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또는 종목이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괜찮고 이슈가 괜찮다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존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4x4처럼 이 시기 때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무려 67%예요,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67%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놈들은 근데 41선 전후에서 한 10거래일 이내로 다 반등이 나옵니다. R 서포트도 보시면은 41선 뒤덮다가 이때 보시면은 바로 그냥 10거래일 안에 바로 반등이 나오죠. 10거래일도 깁니다, 여러분들. 한 5거래일 안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기술적 반등으로 5에서 10% 사이 적당히 익절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재료나 시황을 참고해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최대한 노력하시면 되고요. 이 매매법으로 정말 갈놈이라면은 5에서 10거래일 이내에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정리한다는 그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41선 딛고 61선 딛고 또 재차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뭐 가이드라인을 61선 이탈로 손절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반등이 나올 놈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 이내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직장인 수익매매법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유튜브 다른 데 틀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초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데이터를 쌓아보면서 확률 높은 매매 기법을 공유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을 또 설정하시면 이게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상승률 10% 이상 나온 캔들인지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선 어플에서 상한선 스쿨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많은 지표들을 공유해드렸는데 여기서 강한 힘을 보인 캔들과 검색 시 공유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저와 똑같이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5만이 넘어가지고 상한선 단타 무료 텔레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는 장전 뉴스도 올려드리고요. 이 장전 뉴스에서는 다른 데와는 좀 퀄리티가 다르다고 제가 자부하는 게 제가 정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뉴스들을 다 캐치하고 관련주들을 다 정리하고 실전 저의 단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시장의 이슈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슈 공부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한가 일정 게시판이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이슈를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일정과 장전 뉴스만 체크하신다 하더라도 매매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이라 자신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천주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15일 날짜 이제 포시S라는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포시S가 보시면 이렇게 41선에 딛고 이렇게 반등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유해드렸죠. 사실 이렇게 딱 뒤졌을 때 추천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때는 좀 보수적으로 지수가 21선 회복하고 이 종목도 살짝 올라왔을 때 5일선 또는 11선 돌파했을 때 이럴 때 또 보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내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8에서 9% 가량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은 차분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유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는 뉴스와 일정도 찾아드리고 우리 바쁜 직장인들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찾기가 또 힘들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그걸 또 하기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런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제가 종목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 가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넌 왜 이런 걸 무료로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공부가 됩니다. 혼자 뉴스 정리하려면 굉장히 심심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또 소중히 봐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